네, 통일을 위한 현재를 담담하게 짚어보고 또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해보는 통일 담담. 네,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첫 회로 올라가는데 지금 조회수가 얼마라고요? 100만! 지금 이 순간! 네, 떡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 담대한 담화가 담담이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공약을 한번. 공약이요? 네. 저한테 갑자기 공약을? 저는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참 제목을 잘 뽑아내는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분에게 무슨 질문을 담담하게 예, 썸네일의 시대니까요. 두 번째 시간은요. 자, 북한의 외교 전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안 그래도 친한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속내가 어떨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했다. 그래서 식량을 지원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이 군대를 보낼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식량이라던가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에 있어서 뭐 재래식 무기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 한쪽에서 이 긴장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서방이나 특히 미국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지금만큼 가깝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합니다.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한 90%가 넘고요. 네. 사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경제적인 수치들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새롭게 좀 밀착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씨, 네. 우리가 이렇게 셋이 같이 있지만 네. 꼭 셋이 있으면은 둘이 친해지잖아요. 그쵸, 조금 더. 네. 여기가 약간 중국하고 북한의 느낌이고 여기 있긴 있어. 약간 여기였는데 요게 약간 이렇게. 그 정도? 예. 그 정도라고 좀 더 길어지면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생기고 오겠죠. 그때는. 예. 북한과 러시아가 또 공통점이 있는 게 둘 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둘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우린 어떻게 하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둘이었는데 그렇죠. 얘가 나 싫다 그러면은 그렇죠. 얘랑도 좀 미리 보험을 들어놔야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하나의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뭐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유럽도 다 러시아에 천연가스도 받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가던 에너지 수출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남을 수도 남아도라. 있겠죠. 물론 뭐 중국이나 인도로 수출을 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로 이 에너지들을 수출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량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을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엄청 부자친구인 네, 거죠. 근데 그동안 러시아가 사실 북한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제 제재를 일정 정도 러시아도 신경을 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후에 친러 지역, 돈바스라고 불리우는 네. 이 두 지역에 북한의 노동자와 혹은 건설 군인들을 파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외화의 벌이가 되겠죠. 저는 북한이 군대를 보낸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총칼 들고 그쵸. 탱크 몰고 가서 싸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노동자를 보내는 것도 일종의 지원이 되겠네요. 특히
특히나 이제 북중 간의 관계를 이제 혈맹 관계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친한 관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이 중국하고 친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러시아에 치우쳐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과연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또 그 감정이나 뭐 느낌이 과연 어떨까? 그게 싫을까요? 그냥 약간 그래도 우리는 형제고 쟤는 한 사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네.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1970년대, 60년대에 오히려 소련과 북한이 더 가깝기도 하고 중국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중국에게 쟤네들이 우리 얼마 줄 건데 너희들은 얼마 줄 거야. 그러면 중국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겠죠. 그럼 소련에 가서 중국이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 줄 거니? 라고 하는 방식으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점들을 많이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등거리 외교가 강화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 간의 관계를 어찌 보면 해칠 만큼 북러 간의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하나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꼭 적대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이십니다. 나 정말 나 외교 천재인가 봐요. 핵심을 찌르셨어요. 핵심을 찌르셨어요. 냉전 시대에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 등거리 외교 관계들이 깨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의 적이 있으면 둘의 관계는 네. 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러가 지금 밀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은 정치, 경제, 군사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고립감을 많이 느끼지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나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왜냐면 제가 외교 천재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계속 찌르고 계신데 미국이 갖고 있는 기존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비해서 한 2.4배 이상의 군비를 여전히 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핵탄두 같은 경우 중국이 500기가 안 된다면 미국은 3,000기가 넘어요. 저는 중국하고 미국의 군사로 이 정도 차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압도적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군사와 국제 금융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약하고요. 무역에 있어서는 물론 2013년에 중국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30개국이 중국의 최대 무역국이고 네. 60개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무역에 있어서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 미국의 힘은 군사에서 나오고 중국의 힘은 알고 보니까 돈의 힘이 더 컸다. 네, 무역에서의 힘이. G2에서만 비교를 해본다면.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 북한, 러시아, 우리 중국. 우리 삼각관계잖아요. 예.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이게 삼각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가까워졌다 미뤄졌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좀 가깝게 하는 요인이 되고 어떤 거는 멀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러시아와 북한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방금 굉장히 핵심을 찌린 그 구조적인 요인, 네. 미국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들이 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북중 간의 그리고 중러 간의 혹은 북중러 간의 관계들을 이렇게 밀착하게 하는 요인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촉진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제하는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깊이나 관계의 깊이나 아니면 관계의 속도가 중국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척될 경우에 유지해 왔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의존도가 러시아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긴장이 발발할 수 있겠죠.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도 굉장히 추구를 해야겠지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객관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은 냉혹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빼고 다 냉혹한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순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찌 보면 군산복합체들이 무기를 서유럽에 팔았지만 우린 또 경제적 관점에서 동유럽에 우리 무기들을 또 수출을 해가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뭐 반도체나 배터리와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통일 담당 저희가 선보인 지 이제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담담하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와중에 정말 국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나와보신 거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네.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애 이야기와 외교 이야기를 통찰력을 얻어가셨어요. 예, 그걸 접목을 해서 강의에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지금 가장 표정이 밝으시죠? 끝나가셨어요. 네, 아람 씨는 저랑 이제 처음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냉혹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딱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자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 박아람 통일운동가님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